이렇게 100만 원, 200만 원씩 배달의 민족에 의존하고 부모님이 지금 아직도 지금 허리가 막 휘어가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피겨스케이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엄마가 100만 원 정도 주거비를 내줘야 된다. 그래서 독립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티키타카. 자,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. 청년들의 찐 생각을 들어보자. 청년 토론 티키 타카. 어떻게 좀 재밌게 잘 지내냐? 이거는 너무 이건 진짜 아니었다. 이건 좀 그랬다. 자,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, 여러분들. 오늘도 청년들의 뜨거운 주제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뜨거운 화제. 혹시 부동산? 오, 바로 부동산입니다. 자, 제가 알기로는 피나가 약 200만 원 정도를 월 택시비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달 중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금액은 무엇입니까? 요즘 판교로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오, 판교. 멀리 다니네. 그래서 교통비가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신분당선 같고요. 또 라인 또 많이 근데 나오니까 그거는 또. 제가 계속 이렇게 차감되는 금액이니까 좀 실감이 돼서 그런데 실감 안 나는 금액으로는 그 관리비나 또 난방비 이런 게 조금 야금야금씩 맞아, 새어나오는 게 야금야금씩. 우리 피나는 택시비 말고 또 뭐 아, 가장 맞아. 많은 지출이 뭐가 있을까요? 저는 배달의 민족. 네, 저는 어쨌든 밤에 방송을 또 주로 하다 보니까 무조건 거의 배달 음식으로 밥을 먹고 이래가지고 음식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평균 오늘 한 100에서 200 쓰나요? 배달의 민족으로 100 가까이. 그럼 택시비 플러스 약 300만 원. 아라라라라라라. 정도. 아니에요. 강주는 저는 밥은 제가 해 먹고요. 오. 잘 안 시켜 먹고 좀 주거 비용 많이 나가요. 저도. 주거 비용이 가장 많이 네, 뭐 월세, 뭐 관리비, 공과금 막 그런 거. 아니 밥을 해 먹어요 다? 저는 밥을 안 해 먹은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근데 오늘의 이제 주제가 이제 바로 부동산인 만큼 청년들의 월 소비 항목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놀랍게도 가장 많은 이제 소비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주거비입니다. 아, 주거비 맞네. 나도 주거비가 있었구나. 무려 40%인데 세 분도 혹시 한 40% 정도 주거비로 월 평균 지출을 쓰고 있나요? 맞는 것 네, 같아요. 저는. 맞는 것 왜냐면 같아요. 이자랑 뭐 관리비 이런 거 합하면 그 정도 나와요. 내가 100만 원 정도를 월 쓴다라고 하면은 무려 40만 원 이상을 주거비로 쓴다는 이야기인데 두 번째가 식료품 구입비로 약 한 19.4%, 약 20% 정도가 되고 세 번째가 쇼핑 및 외식비가 13.2%. 이 두 개를 합친 것보다 주거비가 훨씬 더 많은 지출량이 있고요. 그리고 또 대출을 받은 청년 중 71%는 주거비 마련을 위해서라고 할 정도라고 하네요. 근데 여러분들은 주거비가 한 달에 총 몇 % 정도 지출로 차지하나요? 저는 사실 엄마 아빠가 붙임머리는 45만 원 주고 하고 엄마 아빠한테 모든 월세를 다 부담시키는. 저의 지출에서 나가진 않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집 구했던 거 기억하면 다 6, 70이 기본 월세에 맞아. 관리금이 한 15만 원 정도 붙고 맞아. 거기에 이제 전기세랑 수도비 그런 거 하면 더 플러스 10만 원이고 거의 100만 원씩 그럼 월세를 약 100만 원 정도 내고 있는 거예요? 월세로 쓰면? 근데 제가 이번에 월세를 살다가 너무 그게 비싸가지고 전세로 바꿨어요. 전세금조차도 부모님께서 또 그렇죠. 저도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라고 불러도 되나요? 나도 갈 수 있나? 안 되죠. 우리 피나는 뭐 전세 사기 아픔을 지금 아직도 견뎌내고 있지만 주거비로 월 평균 얼마 정도 지출하고 있어요? 저도 거의 100만 원 넘게 지출하는 것 같아요. 그 이자랑 뭐 관리비 이런 거 합하면 100만 원 넘게? 강주는 어느 정도? 알뜰살뜰 강주는? 저는 30% 정도가 주거비, 뭐 공과금, 뭐 관리비 다 포함해서. 저 청년 전세인데 주택이. 그때 맞아. 되게 좀 그 월 평균 어느 정도 내는 거예요? LH에는 11만 원인가 12만 원 내고 뭐 관리비 뭐 12만 원 이런 거 뭐 공과금 하면 한 달에 한 40 정도 내는데 전 식료품 막 이런 게 한 30% 정도여가지고 얼마나 음식을 열심히 해 먹는 거야? 흑백 요리사 집에서 촬영하는 거 예, 아니야? 약간 이분하게 좀 하고. 예. 시즌2 나가려고. 아니 근데 이제 지금 딱 보면은 세 분 다 공통적으로 주거비에 굉장히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내 집을 살 수 있을 것인가? 그래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 시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영영 못 살 것 같다가 서울 기준 무려 24.7%입니다. 오, 생각보다 낫네요. 그래요? 전 생각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인천과 경기 같은 경우에는 21%. 그래도 인천과 경기도 수도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좀 높은 편이고 강원도와 제주는 7.5%로 비교적 낮은. 여러분들은 혹시 집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나요? 결혼을 하면? 결혼을 하면? 혼자는 못 살 것 같은데요. 부모님 도움을 이제, 받아서 그러니까 뭐 한 반 정도는. 예. 엄마 아빠가 한쪽에선 금 한쪽에선 은수저를 떼어주면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다. 지연이는 지난번에도 충분히 살 수 있다
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. 아 결혼하면요. 혼자서는 그 굳이 살 필요성도 못 불가능할 느낄 것 같다. 것 같아요. 맞벌이면 가능하다. 네, 네. 우리 피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전 세계 아픔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혹시 나는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이 있나요? 저요 원래 어렸을 때 이제 또 패기가 있었으니까 무조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도 결혼해서 사는 거 아니면은 저 혼자 힘으로는 솔직히 전액을 다 현금으로 산다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우리 또 이제 알뜰살뜰 대한민국은 내가 책임진다. 강주. 저도 못 살 것 같은데. 그래요? 네, 어떻게 서울에서 집 산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저는 근데 고향 내려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 만약에 지방으로 내려간다면은 아 지방은 자 근데 그런 거 아시죠? 요즘 청년들이 그래서 독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면 독립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월세를 오로지 내 힘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생활비 만만치 않습니다. 맞습니다. 집에 있으면 집밥이 나오잖아요. 혼자 살면 강주처럼 이렇게 잘 차려 먹는 사람 많지 않단 말이에요. 이렇게 100만 원, 200만 원씩 배달의 민족에 의존하고 부모님이 지금 아직도 지금 허리가 막 휘어가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피겨스케이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엄마가 100만 원 정도 주거비를 내줘야 된다. 그래서 독립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자 지난해 기준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의 비율이 57.5%. 그럼 10명 중 약 6명이고요. 이 중에서 67.7%, 약 70%는 독립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. 그렇지. 여러분들은 세 분은 부모님이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지 않잖아요. 만약에 부모님이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아 하면은 지방이 아니고 독립을 했을 것 같나요? 저 바로 가요, 진짜로. 이게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그런 게 싫은 거 이런 게 따질 게 아니라 일단 돈을 모을 수 있죠. 아낄 수 있는. 그리고 돈을 또 밥값도 아낄 수 있죠. 그쵸. 그리고 잠잘 것도 다 편하게 해주죠. 아 근데 지금 얘기했던 게 너무 명확한 게 진짜 따뜻한 집에 따뜻한 밥 나오고 물론 이제 부모님의 잔소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정도쯤이야. 월 평균 내가 내는 비용이 70에서 100만 원이라 하면은 연 1000만 원 가량을 잔소리로 아낄 수 있다. 그렇지. 괜찮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우리 피나는 어때요? 저는 무조건 그래도 독립합니다. 아 그쵸. 왜냐면 이제 어쨌든 하는 일도 그렇고 사실 방송하고 이런 거 자체가 혼자 사는 게 편해요. 그렇죠. 왜냐면 이제 피나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한참 이제 숙면에 취할 새벽 2시에 맞아요. 방방신기 음악과 함께 방방 끼고 치면서 있는데 새벽에 막. 아니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가장 좀 MG 아닌 MG 그래서 가장 젊은 우리 지연이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만약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계셨다 독립을 했을 것 같아요. 전 당연히 안 하죠. 어차피 전 집에 잘 안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랑 트러블 있을 시간도 별로 하긴 없기도 하고. 그럴 수도 있겠네. 집이 없으니까 거의 노숙에 가까울 정도 집에 안 들어가긴 하잖아요. 그러니까 빨리 왔는지 모르고. 자 근데 이렇게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독립을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월세 부담이죠. 그러면 이제 서울 기준으로 원룸 평균 월세가 얼마 정도일 것 같나요? 60에서 80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10년 전에 처음 원룸 살 때는 500에 30이었거든요. 원룸이 지금은 뭐 거의 60, 80 두 배 되지 않았을까요? 사실 이제 보증금의 기준과 상관없이 단순 월세 기준으로 서울 평균 원룸이 71만 원. 그리고 그보다 이제 조금 더 비싼 오피스텔이 90만 원. 이게 청년들이 그러면은 월 평균 71만 원 내지 90만 원을 부담하는 게 굉장히 큰 금액이긴 진짜 하잖아요. 힘들죠.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딱 적당한 주거 비용은 얼마일까? 원룸 기준으로 전 다 포함해서 50. 50만 원 정도. 네. 거의 벌이가 200 정도 되니까 50 원룸으로 쓰고 50을 이제 뭐 식비랑 교통비로 쓰고 그래야 나머지 100만 원으로도 저축도 하고. 혹여나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 해도 그 정도 수준은 부모님도 아, 나름 이제 비교적 이제 부담이 좀 덜할 수 있는. 저도 한 500 보증금 잡으면 40에서 아 깜짝아 나 한 달에 500 얘기하는 줄. 아 근데 강주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제 청년 임대 주택도 약 40여만 원 내고 네, 있으니까 그 정도 내고 약간 있으니까. 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. 피나도 저도 뭐 소망으로 생각한다면 50이면 너무 좋죠.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청년을 위한 이제 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같은 게 많이 생기고 있고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 같은 게 많이 생기고 있는데 사실 유럽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. 굳이 내 집이 있어야 되나?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내가 그냥 평생 그냥 월세만 내고 사는 것 혹은 투자의 목적이 아닌 그냥 주거의 목적으로 그냥 뭔가 좀 좋은 동네에 집을 사는 거. 전 이것도 포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굳이 내 집이 있어야 되나라는 건 있으면 좋겠다. 아 근데 안 되겠네. 아 못 살 것 같은데. 아 굳이 있어야 되나로 간 것 같아서 그냥 진짜 포기를 해가지고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사가 너무 가기 싫어서 그냥 평생 집에 그냥 하나. 그렇게 하고 싶긴 해요. 이사가 너무 힘드니까 한 번 집 옮길 때마다 그래서 그냥 안정되고 이러면 마지막 집으로 그냥 할 만한 곳을 사서 그냥 거기서 평생 살고 싶긴 해요. 각자
마인드셋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. 저는 제 집이 없으면 좀 불안하거든요. 왜냐하면 계속 어딘가에 돈을 내야 되는 거고 만약 이 집에서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난 당장 갈 데가 없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 불안감이 없고 그렇다면 월세 내면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해. 뭐 이와 조금 연장선장일 수도 있긴 한데 전세 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해요? 과거에는 약간 월세 부담이 없는 약간 전세를 선호하는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전세라는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긴 해요.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전세도 예전에는 그래도 비교적 매매보다는 비용 부담이 덜했는데 요즘은 거의 비슷해서 요즘은 거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거의 사는 거야, 매매. 사는 거랑 상당히 지금 올랐잖아요.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모았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걸 좀 더 선호할 것 같아요? 제가 제 주변에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제 같이 그런 집 정보를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저희가 처음엔 다 월세로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전세로 애들이 다 바꿨어요. 제 주변 애들이 다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저희 나이대 애들이 이제 전세를 살면 월세보다 조금 더 좋은 게 대출을 받잖아요. 저희는 전세를 저희 돈으로 안 내고 대출을 받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가 적어요. 저희가 나이가 어리니까. 월에 한 70, 50 저희 돈으로 내야 되는 걸 그렇게 전세를 내면 한 달에 2, 30만 내면 되는 거예요. 그렇게 실질적으로 내는 돈을 따지니까 사실 받는 이자보다 내가 내는 지출이 당장은 더 중요해서 전세가 더 낫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저도 전세가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저희 집도 지금 매매가나 전세값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. 그것도 그렇고 이 전세금이 있으면은 내가 그냥 다른 데 투자해서 뭐 비트코인을 하든 뭐 주식을 하든 깎아먹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. 근데 이거를 그냥 집주인한테 이렇게 박아놓으면은 그냥 뭐 월세 이렇게 주인이 나르면요? 나를 쓰면 이렇게 되겠지만 전 전세가 낫다고 생각을 해요. 전 전세 사기를 당했지만 전세가 더 나은 것 같긴 해요. 월세도 갖다 버리는 돈이고 그쵸. 이자도 갖다 버리는 돈인데 이자가 만약에 더 싸게 먹힌다면 차라리 이자를 갖다 버리는 게 똑같다라고 낫다라는 하면은? 느낌? 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 더 이제 가벼운 very light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. 자,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격이 동일하다, 같다라는 가정하에 회사가 가깝지만 좁고 낡은 집 그리고 회사는 1시간 거리지만 크고 좋은 집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 같아요? 일단 피나 누나는 크고 좋은 집 할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아요? 근데 이건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. 제가 재택근무, 제가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다닌다 생각하는 거잖아요. 방송방이 회사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. 그쵸, 전 그러면 좁고 낡은 집이죠. 오. 전 무조건 가까운 게 제가 지금 넓은 집에 살려고 하는 이유는 진짜 지극히 방송 때문이라서 제가 그냥 회사원이다 그러면 전 무조건 돈을 버는 곳이 가까운 게 제 최우선이에요. 이거를 조금 더 하나의 예시로 들자면 나의 직장은 서울인데 약간 경기 수도권 지역에 거주를 하는 것과 서울에 사는 것에 약간 비교로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. 바로 좁고 낡은 집이죠. 가까운 게 최고죠. 가까우니까 교통비 아끼면서 다니고 열심히 돈 모아서 가까우면서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죠. 자,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다들 이제 그 윤정부에게 한마디씩 하세요. 먼저 해주세요. 아, 저는 좋아합니다. 자,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 부동산 정책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아직 사실 저희 넷다 저는 이제 결혼 앞두고 있지만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고 그리고 또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주거지에 대한 내가 청년? 방금 굉장히 아지매 같았어요. 아줌마. 90년대 포즈 네, 같은데. 그래서 아직 이제 주거지에 대한 약간 소중함 그리고 또 주거지에 대한 생각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. 뭐 어찌됐든 간에 주거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제 부동산이 조금 더 안정화되고 이제 청년들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이나 청년 임대주택 같은 게 더 많이 나와서 청년들이 더 이상 주거지에 대한 불평불만 그리고 또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나 이제 부탁합니다. 네? 임대주택 좋다잉.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알찬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까지 특히 짜카. 가끔씩 이제 음악을 듣기 위해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역캠 BJ 분들의 리액션. 솔직히 벨프선 쏜 적 있어요? 안경 쓰고 맞죠? 저는 죄송한데 컴퓨터를 안 보고 핸드폰 보기 때문에 안경 쓸 필요가 없는 게 핸드폰 가까이 하고 살고 확대해서 zoom in, zoom out. 티키타카